1998년 7월의 서울.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는 묘한 눅눅함과 정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한 초등학생이 남산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마치 누군가가 레코드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사건을 쫓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확인할수록 실체가 먼 곳으로 밀려나는 이 사건. 지금부터 우리는 1998년 7월 남산 초등학생 실종 사건의 모든 흐릿한 시간들을 되짚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오래된 남산의 침묵이 드러낸 균열이었을까요? 진실은 아직도 그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26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정민수, 당시 11세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남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10분경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그의 발자국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골짜기와 오래된 구조물이 많아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동선이 복잡해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적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시간을 하나씩 되돌려보며 확정된 사실과 추정되는 정황을 명확히 나누어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시간대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1998년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45분. 민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가족 진술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간단히 점심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1시 55분 민수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에는 물, 과자, 작은 손수건, 천원과 만화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20분 집에서 600m 떨어진 문구점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당시 그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12시 55분 남산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민수를 팠다는 시민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시간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었지만 영상을 통해 검증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0분 남산 순환 산책로 초입을 지나가는 민수를 팠다는 60대 등산객의 진술이 동일하게 2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수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후의 시간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5개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숲길 아래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작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산책로를 벗어나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사건을 규정하는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를 공백의 60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가 남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누군가가 조작한 듯 흔적이 지나치게 정갈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민수가 집에 오지 않자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린 시점입니다. 오후 6시 40분 해가 기울 무렵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998년에 경찰 대응 기준에 따라 실종 후 12시간이 지나야 비자발적 실종으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수색은 가족과 동네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약 40명이 남산 주변을 탐색했고 관리사무소는 플래시를 들고 남산 북측을 함께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 경찰 정식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색은 북측 순환로, 중턱새길, 오래된 배수로 주변, 조경관리구역 등 총 27개 구역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15분경 수색조는 남산 중턱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민수의 손수건으로 보이는 작은 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에는 민수의 이름표가 있었지만 오염 상태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약한 비가 모든 표면에 습기를 남겼는데 손수건은 유난히 마르고 깨끗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종 당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이후 의도적으로 놓아둔 것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추정일 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사건 사흘째부터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남산 미스터리 실종, 흔적 없는 11세 소년의 행방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한 실종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일간지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기자들은 남산의 지하벙커, 폐쇄된 군사시설, 오래된 터널 등 다양한 루머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즉시 부정했고 수색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일부 구역은 폐쇄되었는가? 남산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인데도 말입니다. 가족의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정혜정 씨는 매일 남산 입구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2호소는 수많은 등산객을 멈춰 세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언론 카메라에 매일 담겼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정용민 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직접 조색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새 신발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째 되는 날,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던지는 결정적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경, 남산 서측 능선에서 한 등산객이 작은 사람 형체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아이였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12분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부러진 가지도 흙의 흔적도. 그러나 이 신고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아이를 숨기고 이동시키고 있다는 가설이 조용히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부 문건에는 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던 중 또 하나의 이상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 7월 5일 실종 다음날 오후 5시 17분 남산 CCTV 2대 모두에서 특정 시간대만 수초간 화면이 흔들리고 노이즈가 발생했다는 관리 기록입니다. 기술적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이 흔들림이 발생한 시간이 바로 민수의 마지막 목격 시점 전후 24시간 이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실종 다음날 같은 시간대. 전문가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타이밍이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CCTV 기록은 당시에도 수사팀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정식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났습니다. 남산은 여전히 서울의 중심에서 조용히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의 수많은 단서들, 가족의 눈물, 밤마다 들렸다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제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했다는 등산객의 떨리는 목소리는 지금도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입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남산의 구조적 특성, 사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과거 군 사용시설의 흔적 등을 볼 때 특정 구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물론 아직 검증되지 못한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추정조차 쓸모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잊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면 진실은 언젠가 어둠을 벗고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민수 가족이 아직도 남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는 한 문장을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합니다. 민수야, 집으로 돌아오렴. 우리는 아직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까지 사이몬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